문 옆에 보통 이렇게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배민이 이걸 어떻게 써놨냐면 짬뽕 써놓고 땡겨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브랜딩을 잘한 사례인 거죠.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홀라 노라입니다. 첫 콘텐츠가 나가고 조회수를 작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별 생각 없이 2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고드렸다시피 마케팅 분야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케터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의 마케팅을 경험해보지는 못했기에 제 사례, 지인 사례, 그리고 리서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감안하면서 들어주세요. 일단 할 말이 많아서 원래도 말이 빠른 편이긴 하지만 스나이퍼의 컨셉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 마케터입니다. 제가 콘텐츠 마케터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갖고 봤습니다. 마케팅이 예전에는 전통적 마케팅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이 됐죠. 뭐 당연한 게 4대 매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입식으로 광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채널도 소비자의 니즈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광고 게시물도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면 소비하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 고객을 멈추게 하거나 호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콘텐츠 마케팅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강아지, 고양이, 아기 이걸 3대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콘텐츠를 무작정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비즈니스가 있다면 타겟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대상이겠죠. 이 타겟 고객에 맞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텐츠 마케팅이 기업에 있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만큼은 기본적인 마케터 역량 외에도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요새는 정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 프리미어부터 애프터 이펙트까지 스킬셋이 되면 아무래도 좋죠. 예전에는 포토샵만 해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그만큼 수요가 넓어서 콘텐츠 마케팅에도 영상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특정 SNS 채널 관리 등으로 더 세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콘텐츠 마케팅은 여기서 자르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브랜드 마케터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브랜드 마케터는 단기적인 트래픽이나 광고 효과에 국한하지 않고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충성 고객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명품? 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걸 자리 잡고 유지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톤앤매너에 맞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직간접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나 철학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널 브랜딩, 내부 브랜딩이라고도 하는 부분과 소비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외부 브랜딩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잘하는 곳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예전에 한번 배민과 콜라보로 강연을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옥에 갔더니 문 옆에 보통 이렇게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배민이 이걸 어떻게 써놨냐면 짬뽕 써놓고 땡겨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브랜딩을 잘한 사례인 거죠.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몸집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야 브랜딩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마케터들은 경력직을 우선으로 뽑는 것 같고 리딩과 팔로잉 능력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1편에서 소개해 드릴 때 퍼포먼스 마케터를 빼먹었더라고요. 스타트업 씬에서는
갓 성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채용하는 분야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케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브랜드 웹사이트나 쇼핑몰 그리고 모바일 앱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고객들이 매출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보미님이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소개팅 어플인데 로그인 과정이 너무 길어서 고객들이 중간에 빠져나간다. 이걸 이탈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로그인 과정을 3회로 줄이자고 했었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매출로 더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라는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이런 과정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본이 별로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아요. 결과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지만 개선점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굉장히 밀접해야 하고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따로 있는 곳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봐야지만 광고 결과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서 따로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셜 마케터입니다. 소셜이라는 말이 붙어있다시피 미디어, 즉 매체에 집중하는 마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에 포커싱된 활동이므로 무엇보다 미디어 선택이 중요하고요. 이건 약간 인더스트리? 그 산업별에 따라서 소셜 마케팅이 중요한 회사들이 주로 뽑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하면은 페이스북에 대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마케터들이 필요하겠죠. 혹은 타겟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그 소셜을 많이 쓴다든지 이전에는 30, 40대들한테 카카오 스토리가 유행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케터들이 사실 어느 채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잘해야지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틈새 시장으로 도전해보겠다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대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언제까지 이용할 건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생명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잘 먹히는 유형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광고 기획자 AE, 어카운티브 엑스큐티브의 약자이죠. 저는 광고 기획자를 꼭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하나 업무 강도가 조금 빡센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고 대행사의 특성상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케터로 취직을 하시게 되시면 보통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퍼포먼스나 콘텐츠 이런 분야들의 전문성을 띠거나 다른 쪽은 인더스트리 그 산업 내에서 전문성을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산업이라는 건 해보기 전까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패션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걸 마케팅하는 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경력을 그 산업에서 오래 쌓다 보면 이직을 할 때도 아무래도 자신의 강점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같은 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우가 더 낮기도 하고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주니어 때 광고기획자에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광고주의 입장과 광고 대행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광고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라는 말처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조율하고 감독하고 책임지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 트렌드에 맞는 제품 콘셉트 기획, 디자인 개발, 광고 PR 계획과 제품 판매처 발굴, 제품 출시, 판매 이후 소비자 반응 분석, 판매 지속 여부와 개선점 결정. 이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 전체를 지휘하는 일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마케팅 디렉터로 일을 하겠죠. 7번째, PR입니다. PR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NGO, 지역사회 등 공중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래도 기업의 PR 관점에서만 보자면 자선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 혹은 기업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공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일환들을 P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판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PR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PR,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계 개선 또는 호의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출 향상보다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가지는 기업의 홍보입니다.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MPR인데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PR의 활동으로 프로모션을 주로 지원하면서 판매 촉진에 영향을 주는 PR 활동을 말합니다. MPR과 마케팅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그래도 마케팅 활동이 좀 더 공격적이라면 MPR의 활동은 중재적이면서 타협적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8번째, 그로스 해커입니다. 그로스 해킹 자체는 서비스를 만들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대책을 실시하고 개선하거나 니즈에 응하며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해요. 엔지니어와 마케터의 중간 지점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마케터와 개발자는 목표가 같더라도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젝트를 리딩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업무 전반에 있어서 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아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그로스 해커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건 그 그로스 해커분께서 가설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모으기만 한 데이터는 많다고 표현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가설 없이 무조건 축적된 데이터들은 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즉, 그로스 해커 역시 데이터와 밀접한 사람입니다. 9번째, 글로벌 마케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화상 연결이 되게 대중화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에드오피라는 스타트업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가별로 화상회의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해서 요새는 진짜 국가 간 장벽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글로벌 마케팅은 아무래도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보니까 현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정책을 만들고 판매 이후 서비스 대응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적으로 합니다.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짜는 일과 현지 생산과 본사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국가의 언어는 당연히 기본이고 업무 수행,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게 주요 역량이겠죠? 보통은 그 현지에 체류 경험이 있거나 현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더라고요. 10번째, 키워드 광고 전문가. 벌써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키워드 광고 전문가인데요. 키워드 최적화라고도 하는데 검색되는 키워드를 분석한다든지 콘텐츠 속에 상단에 노출될 만한 키워드를 삽입한다든지 채널별로 분석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마케터들이 관리하는 채널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째,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죠. 광고 문안이나 대사, 콘티, 컨셉 도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케터들은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팅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광고를 만드는 게 아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입말이 결국 글이 되고 글이 결국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케터라면 이 능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피책을 조금 추천해 드리자면 정철님이 쓰신 이 카피책, 이거는 전체 내용이 공감이 되는 건 아닌데 방법론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피 공부라고 괜찮은 카피들을 모아놓은 건데 시간 날 때 쓱쓱 넘기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카피라이터로는 29cm의 이유미님 콘텐츠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피는 사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 언어를 바라보는 시야가 되게 넓어져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어 추천드릴게요. 12번째, 마켓 리서치입니다. 마켓 리서치 연구원은 시장과 소비자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직무인데요. 보통 경영, 사회, 심리, 통계 관련 전공을 선호합니다. 특히 석사를 우대해요. 높은 학벌이나 스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마케팅 리서치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가설을 세우고 어떤 결과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 종속 변수를 생각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때문에 마케팅 리서치 연구원이 목표라면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친구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좀 괜찮은 자료를 서칭해서 링크로 걸어두었어요.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CMO입니다. 간간히 들리는 약어여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Chief Marke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뜻합니다. 자매품으로는 CEO와 CTO 등이 있죠. CEO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오죠. 마케팅에서는 가장 높은 직이 있고 사업 성장과 더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촉진할 만한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노력과 비전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마케팅 및 영업팀 그리고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케터에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지 모르셨죠? 리서치하면서 제가 전달드리기에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분야의 마케팅을 제외하고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링크들도 같이 달아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쉽보 하시고 마케팅 분야에 문외한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나갑니다. 여러분, 저 전시하게 됐어요. 마케터가 도대체 무슨 전시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아디오스!